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엄마들이 좋아하는 국어, 학생도 좋아하길 바랍니다. 10분 동안의 복합 구강, 무려 장르 3개가, 자, 사는 적적이라는 사설 시조하고, 안도안의 만원사라는 가사하고, 성현의 세 사람의 꿈이라는 뭐 일종의 수필, 이 세 편이 한꺼번에 묶였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각, 이거를 보여주는 세 작품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사설시조 한 편을 갖다 놨는데 그냥 내용은 간단해. 임그리움, 원망, 사는 적적 월항운의 시간적 배경 갖다 놨고, 고전시가에서 두견이 울고 접동이 울고, 사실은 뭐 다 올빼미 비슷한 놈들, 임그리움과 연결되는 시지. 어쨌든 새가 울었으니까 감정이입 이 정도 확인하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한자 많은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봄 꿈을 꿨는데 새벽에 일어나니 임의 흔적은 간 곳이 없고 다만 등불밖에 없더라. 그래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그런 소재로 쓰인 것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시간을 보내다가 등불, 촛불로 벗을 삼으니 누구 탓을 하겠느냐? 복수를 하겠느냐? 밤낮으로 믿을 놈이 없다. 그래서 맨 앞에는 임그리움, 맨 끝에는 임에 대한 원망, 간단한 사설 시조였습니다. 안도안의 만원사, 사람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인 계급이라 사람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해. 어쨌든 만원사, 할 말이 무지 많다. 그런 얘기야. 먼저 이쪽에 있는 걸 잠깐 읽어보면 유배 가사, 유배 갔는데 완전 양반은 아니고 대충 중인 계급. 얘가 지금으로 치면은 탈세를 했어. 탈세를 해가지고 제주도도 아니고 제주도 위에 있는 작은 섬 추자도로 유배를 가요. 여러분들이 잘 유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배를 간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제 징역을 가자. 감옥에 가지. 자, 감옥에 가면 징역 3년, 뭐 징역 10년 이런 게 있지. 근데 옛날에는 유배 가면 너 유배 10년 이런 게 없어. 그냥 가. 이러고서 임금이 까먹으면 끝이야. 더군다나 얘는 중요한 인물도 아니니까 여기 가면 사실상 그냥 여기서 그냥 죽는 거지. 근데 그거를 보통은 포기하고 사는데 정철 같은 인물들은 그걸 이제 반성문을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애를 쓰는 거고, 얘도 나름 머리가 좋았나 봐. 그래갖고 눈물로 반성하고 임금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결국 임금이 이걸 풀어줬다. 이게 재수가 좋은 게 하필 임금이 정조 임금이야. 정조가 독서광이죠. 모든 글을 다 읽어. 보통 상소문 올라도 안 읽거든. 게으른 임금들은 야 비서 네가 읽고 중요한 것만 알려줘 이렇게 하는데 정조는 밤새 그거 다 읽었대. 읽으면서 뭐 일화하긴 한데 읽으면서 이거 읽고 울었대요 정조가.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야 너 불쌍하다 돌아와라 하고서 불러줬다는 이야기. 자, 조이의 만분가 제목이 비슷하니까 헷갈려. 이건 양반이 쓴 거고 전형적인 유배 가사 만번 빡친다. 김진영의 북청가 북쪽으로 유배 가는 가사도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중인 계급이 썼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썼다. 시험에는 이게 좀 더 잘 나옵니다. 본문 쭉쭉쭉 읽으면서 가볼게. 그렁저렁 얻은 보리 이 양반이 뭐 하냐면은 무려 동냥을 하는 거야 지금. 감옥을 가면은 삼시세끼 밥을 줘. 자, 유배를 가면은 그건 케바케예요. 윤선도처럼 부자면은 아예 자기가 돈을 가져가서 그 양반은 복일도를 아예 샀어. 섬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에버랜드 꾸며놓고 즐겁게 뭐 완전 즐겁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술 먹고 노예하고 살았는데 얘도 원래 돈은 많았거든. 많았는데 정조가 칼 같은 양반이지. 그래서 재산 몰수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노숙자 신세로 추자도에 살게 되는 거라고.
뭐 어떻게 얘가 뭐 농사 짓던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 잡던 사람도 아니고 얘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추자도가 지금이야 이제 관광지라서 유명하지만 300년 전에 추자도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섬이었거든.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양에서 온 어떤 노숙자 새끼가 밥을 달래. 잘 안 주지. 그 3년 동안 진짜 개고생을 해요. 어쨌든 간만에 보리쌀을 얻었어. 자, 문제는 이 보리쌀이 무거워. 얘가 뭐 언제 해본 적 있어? 그래서 어느 노비가 이게 택배야. 택배를 해주겠느냐? 내가 한번 직접 가져오겠다. 그랬는데 모자도 걸리고 옷도 걸리고 아 젠장 어떡하지? 그래서 소매를 구겨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소매가 걸쩍거리지. 그래서 품속에 넣고 보니 모양이 참 희한하다. 아마도 꿈이로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 보고 있는 고3 학생 또는 재수생, N수생 이게 현실입니까?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지. 아, 내가 고3이라니. 내가 재수생이라니. 꿈만 같을 거예요. 그러나 이겨내야죠. 아무리 구피해도 자빠지니 엎어지면서 주인 집에 간신히 왔어. 땀을 질질 흘리면서. 자, 그랬더니 주인장이 그 집도 없어. 그래갖고 그 집에서 하숙하거나 뭐 원룸 세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집 옆에 처마에서 또 그냥 여기서 자. 그거 자는 거야. 굉장히 힘들게. 그때 주인장이 이 양반은 양반 아니지.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아저씨.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나름 그래도 한양에서 잘 나갔던 이 사람을 비웃어. 양반도 할 일 없군. 동냥도 했군. 귀빈도 어쩔 수 없군. 등짐도 졌군. 밥 많이 먹으쇼. 하면서 주인이 비웃더라. 여기는 시험 출제할 때는 대화로 출제가 되죠. 자, 중약이 있었고 설날이 왔네. 자, 설날이라서 간만에 숟가락으로 김치도 먹고. 얘가 동냥해갖고 주로 뭐 먹었냐면은 주먹밥을 먹었다고. 주먹밥에 소금 집어넣었고. 여러분들 삼각김밥은 맛있지. 삼각김밥 아니고 그냥 쌀인데 쌀도 아니야. 그 쌀은 한 10%, 나머지 전부 이상한 잡곡들. 거기에 소금 끝. 그런데 설날이라고 뭐 이것저것 얻어왔어. 김치, 그 다음에 밥, 생선. 그래서 설날이라서 참 좋다. 고향 떠나온 지 어제로 왔더니 설날이라는 건 뭐야? 아, 1년이 지났구나. 그런 얘기지. 그래서 북당 쌍친이 백발이 더하시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우리 엄마가 머리가 하얗게 됐다. 엄마 걱정하는 장면. 공규화조는 우리 규원가라고 알지? 그래서 이게 아, 아내가 살고 있는 방, 요게 규자. 그래서 빈집에 있는 꽃, 자기 마누라. 마누라는 얼마나 늦었느냐? 5세에 떠난 자식 6세가 되었구나. 아이 걱정. 아이고 서러워라. 지금이야 이제 핸드폰을 하든 이메일을 하든 전화를 하든 할 텐데 옛날에는 오로지 사람이 갖다주는 인편에 의한 편지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추자도 쉽지 않지. 그래서 집의 소식을 꿈에나 들었을까? 산이 막고 바다가 마구 왔다. 그래서 요 방해물 소식을 방해하는 방해물들. 창문 앞에서 매화하니까 그러니까 봄 소식을 물어보겠다 그 얘기지. 바닷길 일천리 섬이니까 약수 삼천리. 약수라는 건 이제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강 이거죠. 자, 청조, 기러기 애들은 소식 전하는 새들. 오작은 만나게 해주는 새. 어쨌든 집에 있는 소식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막혔냐? 꿈에서라도 고향을 보련만한 원수의 잠이 올제 꿈인들 아니 꾸랴. 그래서 잠이 원수 같다. 해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300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원수의 잠이라고 했냐면 잠들어야 가족의 소식을 보겠지. 근데 잠이 와 안 와? 잠이 잘 안 오더라. 그 상황의 역설을 얘기하는 장면, 원수의 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눈물과 한숨은 끝이 있는데 왜 난 없냐? 눈물이 모였으면 휴자섬이 생기고,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겠다. 엄청난 과장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바닷가에 갔더니 빈 배밖에 없더라. 쓸쓸함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전체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은 동량을 해서 신세한탄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간단한 수필.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거울이 떨어지는 꿈, 인형이 문 위에 걸린 꿈, 꽃 떨어지는 꿈. 그래서 해몽하는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너넨 셋 다 시험에 떨어질 거다. 사실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거 전보로 잘 안 다닐 거고 엄마들 또는 할머니들 뭐 전보로 많이 다니는데 뭐 가는 데마다 다 다르죠. 좋은 거는 이런 데가 좋은 거야. 그냥 땅에 떨어졌으니까 나쁘다. 그 다음에 인형이 걸렸으니까 나쁘다. 꽃이 떨어졌으니까 나쁘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왔어. 진짜 점쟁이가 와가지고 인형은 사람들이 올려다 봐야 되고 거울이 떨어지니까 쨍그랑 큰 소리가 나고 꽃이 떨어졌으니까 열매가 열리고 모두 급제를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 짧은 글에서는 뭐냐? 통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EBS 문제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가장적절 주제라고 그랬지. 보기를 보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을 찾아내자. 그렇지. 이 아버지와 아들 얘기 왜 했냐? 통념에 갇혀 있으면은 왜곡을 할 수 있다. 숨어 있는 진실을 봐라. 이런 얘기죠. 역시 EBS 보기에 있는 건데 별 얘기는 없고 그냥 꿈 얘기야. 자, 꿈 얘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문학 작품에서 실현하고 싶은 소망을 얘기할 수도 있고 헛된 기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더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당연히 이런 거 가지고 여러 실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지. 자, 내면적 정서 변화. 처음에 왔을 때는 끔찍하지. 그래서 직설적으로 한탄, 아, 배고파, 아, 힘들어, 뭐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3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보니까, 나름 괜찮은데? 어떻게 좀 해볼까? 뭐 낚시질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혹시 풀려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마지막에 희망을 가지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려났고. 자, 이렇게 해서 무려 장르 3개가 합친 사설, 시조, 가사, 수필 이렇게 3편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한 번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EBS 책에다가 끄적끄적 표시해 놓고 방송 끄고 바로 문제 풀고 복습까지 그래야 수능 만점으로 가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